걱정이 많아서 힘드시죠? 밤에 잠들기 전 내일 있을 회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잖아요.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상사가 뭐라고 하면 어쩌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끝없이 펼쳐지죠. 이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가 걱정되고 퇴근 후에도 내가 한 말이 괜찮았나 되새김질하시죠. 왜 나만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좀 더 편하게 살 수는 없을까? 스스로를 자책하신 적 있죠? 오늘 제가 그 환상을 아주 차갑게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걱정이 많은 건 성격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24시간 안전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발표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적당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낙천적인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삽니다. 걱정은 당신을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생존 본능이었던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걱정이 장수의 비밀 무기인지 뇌과학적으로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걱정과 병적인 불안을 구분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 다시 보세요.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볼까요? 걱정이 많은 분들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으면 벌써부터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요. 중요한 발표가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긴장되기 시작하고요. 가족이 연락 없이 늦으면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죠. 심지어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하잖아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이건 당신의 성격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뇌 편도체가 과민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도체는 뇌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에요. 이걸 24시간 경비를 서는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호원은 진짜 위험이 올 때만 반응하거든요. 하지만 걱정이 많은 분들의 경호원은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바로 비상벨을 누릅니다. 작은 소리에도, 낯선 상황에도, 심지어 좋은 일에도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까요? 인류 역사에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0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거든요.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을 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무시한 조상은 사자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반면에 혹시 맹수가 아닐까 걱정하면서 미리 도망친 조상은 살아남았죠. 걱정은 생존을 위한 필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걱정 유전자가 지금까지 전해져 온 거예요. 당신의 걱정은 30만 년간 검증된 생존 본능이거든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80년간 1,500명을 추적 관찰했거든요.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들보다 적당히 걱정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20%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았거든요. 안전벨트도 꼭 매고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스포츠도 피했고요. 걱정이 실제로 건강한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걱정은 뇌의 안전 점검 시스템이에요. 당신의 편도체는 쓸데없이 경보를 울리는 게 아니라 30만 년간 진화해온 생존 본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이 능력 덕분에 당신은 더 안전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걱정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뇌는 일반인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스탠퍼드 대학 뇌영상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전대상 피질이 평균보다 15% 더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전대상 피질은 미래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부위입니다. 이걸 회사의 전략기획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의 전략기획팀은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가동되거든요. 하지만 걱정이 많은 분들의 전략기획팀은 24시간 풀가동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최선의 시나리오까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위험 신호가 들어오면 일단 낙관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괜찮겠지.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험이 닥쳤을 때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의 뇌는 다릅니다. 작은 위험 신호에도 바로 대비 모드에 들어가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둡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하버드 의대 연구를 보면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암을 조기 발견하는 비율이 37%나 높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몸에 작은 이상 증상만 나타나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넘어갈 증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놓치지 않아요. 이게 조기 발견으로 이어지고 조기 발견은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이거든요. 걱정이 말 그대로 목숨을 구한 겁니다. 이건 방어적 비관주의라는 심리학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미시간 대학 노렘 교수가 30년간 연구한 이론이거든요. 방어적 비관주의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요. 놀랍게도 이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시험 성적도 더 좋았고 직장에서의 성과도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걱정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유명한 사례를 볼까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창업할 때 성공 확률을 10%로 봤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90%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미리 상상하고 각각에 대한 대책을 세웠거든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이게 바로 방어적 비관주의의 힘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걱정을 무기로 삼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걱정을 약점이라고 오해합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걱정해봤자 뭐가 달라져.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걱정은 뇌가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고급 기능이거든요. 인공지능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잖아요. 당신의 뇌는 이미 그런 고급 연산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왜 당신이 특별한지 아시겠죠? 걱정은 당신의 뇌가 가진 최첨단 안전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런 특성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거든요. 밤에 잠을 설치고 소화가 안 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너무 많은 변수를 고려하다 보니 결정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이미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분명히 인정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걱정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죠. 하지만 이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생각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 강해지거든요. 이걸 반동 효과라고 합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웨그너 교수가 발견한 현상이에요.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흰곰 생각이 더 나잖아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를수록 더 커져요. 두 번째 실수는 걱정을 피하려고 회피하는 겁니다. 걱정되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거죠. 발표가 걱정되니까 아예 발표를 안 하고, 사람 만나는 게 걱정되니까 아예 약속을 안 잡고요. 하지만 이러면 인생이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회피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에 그 상황을 마주칠 때 걱정이 더 커집니다. 뇌과학적으로 올바른 접근은 이렇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심리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은 걱정을 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거든요. 걱정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즐길 것을 즐겼습니다. 핵심은 걱정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걱정에 대한 반응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초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타임 박신이라는 방법이에요. 하루에 15분, 정해진 시간에만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상생활 중에 걱정이 떠오르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걱정 시간이 아니야. 저녁 8시에 걱정하자.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 15분 동안 마음껏 걱정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두고요. 15분이 지나면 걱정 시간 끝,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뇌는 미루어진 걱정에 대해서는 긴장을 풀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걱정할 거니까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해진 걱정 시간이 되면 걱정거리의 80%는 이미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에서 이 방법을 사용한 그룹의 불안 수준이 30% 감소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일상의 걱정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두 번째 기초기술은 걱정 분류법입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걱정인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걱정인가? 예를 들어볼까요? 내일 발표 준비가 부족하다는 걱정은 통제 가능한 걱정이에요. 지금 준비를 더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통제 불가능한 걱정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사의 마음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통제 가능한 걱정은 행동으로 전환하세요. 걱정하는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나 하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걱정은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이건 내 영역 밖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 분류만 잘해도 쓸데없는 걱정에 낭비하는 에너지가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지금까지 2가지 기초 기술을 배웠습니다. 걱정 타임 박싱과 걱정 분류법이에요. 이 2가지만 실천해도 일상의 걱정 수준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더 강력한 고급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고급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인지행동 치료에서 사용하는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제가 확신합니다. 이 기술들을 익히면 걱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걱정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고급 기술은 3초 현실 점검법이에요. 걱정이 폭주하기 시작할 때 딱 3초만 이 질문을 하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몇 %일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날 확률은 5%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뇌는 그 5%를 100%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편도체는 확률 계산을 못하거든요.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무조건 경보를 울립니다. 그래서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야 해요. 전전두피질은 확률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3초만 이 질문을 하면 전전두피질이 켜지면서 걱정의 강도가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5년 후 질문법입니다.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일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걱정거리는 5년은커녕 한 달 후에도 기억나지 않거든요. 지난달에 뭘 걱정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마 잘 안 나실 거예요. 우리의 걱정 대부분은 실시간으로는 거대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소해지거든요. 이 질문을 통해 뇌에게 시간적 맥락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걱정이 상대화되면서 강도가 약해져요. 세 번째는 최악 수용 기법입니다. 이건 좀 역설적인 방법이에요.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 하지 말고 일단 그게 일어났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최악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대처 방법이 있거든요. 발표를 망치면 다음에 더 잘 준비하면 됩니다. 상사에게 혼나면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면 됩니다. 최악을 수용하면 걱정의 뿌리가 사라져요. 걱정은 불확실성에서 오는데 최악을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거든요. 이제 장기적으로 뇌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뇌는 근육처럼 훈련하면 바뀝니다.
편도체의 과민 반응도 훈련을 통해 조절할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10분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겁니다. 2023년 UCLA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명상을 한 그룹의 편도체 부피가 5% 감소했거든요. 편도체가 작아졌다는 건 덜 예민해졌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전전두피질은 7% 두꺼워졌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강화된 거죠.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5분간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둘째, 낮에 걱정이 떠오르면 3초 현실 점검법을 사용하세요. 셋째, 저녁에는 15분 걱정 타임 박싱을 하세요. 이 세 가지를 21일만 반복하면 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걱정이 뇌의 생존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과학적 증거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기술들까지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걱정 많은 특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건 진화가 선물한 생존 능력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생존 본능을 가진 조상들의 유전자가 당신에게 전해진 겁니다. 당신의 뇌는 평범한 뇌가 아니에요.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고급 기능이 탑재된 뇌입니다. 이런 뇌를 가진 사람들이 암을 더 빨리 발견하고 사고를 더 잘 피하고 결국 더 오래 살거든요. 물론 이 능력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걱정이 당신을 지배하게 놔두면 안 돼요. 오늘 배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당신이 걱정을 지배해야 합니다. 걱정 타임박싱으로 걱정의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세요. 3초 현실 점검법으로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진정시키세요. 매일 10분 명상으로 뇌의 구조 자체를 바꿔나가세요. 이 기술들을 꾸준히 연습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개월 후에는 걱정이 줄어드는 게 느껴질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예전에 불안해하던 상황들이 별거 아니게 느껴질 겁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걱정을 무기로 삼아서 더 안전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요. 뇌는 바뀝니다. 당신이 선택하기만 하면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그냥 듣고 끝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볼 만큼의 의지와 지능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 힘을 믿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걱정은 뇌가 당신을 지키려고 가동하는 안전 점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당신의 조상들이 살아남았고 이 시스템 덕분에 당신도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적당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평균 7년 더 오래 살아요. 당신의 걱정은 수명 연장의 비밀 무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어떤 걱정이 가장 힘드셨는지, 오늘 배운 기술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해 보실 건지 알려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걱정이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30만 년 진화의 힘이 당신 안에 있거든요. 오늘부터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세요.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